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목요일만 되면은 이 남자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네, 목요일 김종철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짜 경제 찐경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종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김종철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 또 네. 주말에도 저희 그 현장을 계속해서 중계를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네, 진짜 어때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그때 저기 이재명 후보의 그 뭐라고 했죠? 그 경기도 네. 그 메타버스 중계 라이브 그때 저희 후배 현장 기자들이 네. 현장 보내온 화면을 가지고 저는 스튜디오에서 그냥 중계만 했었죠. 네. 네. 거의 장장 한 7시간인가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박종호 기자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많은 분들이 좀 놀랐을 거예요. 맨날 나오는 네.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막 노부대한 사람이 갑자기 톡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야. 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새로운 뉴페이스 사람을 만나서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새로운 거 해줘도 괜찮아요, 사람. 그럼요. 네. 임종철 기자가 또 앞으로도 계속 또 고생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지금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지난주 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관련해서 이제 멸공 이 댓글부터 해서 스타벅스 얘기까지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정용진 부회장의 사과가 얼마나 좀 의미 없는지, 그렇죠. 지금 짚어봤습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 네. 그리고 왜 그 사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맞아요. 그 이면을 들여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소름이 돋는 듯한. 이래서 이랬구나, 이걸 수밖에 없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랬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저희 방송 나간 다음에 이제 댓글도 한번 쭉 봤어요. 그러세요? 댓글도 진짜 막 수백 개 붙었던데 300개가 제가 봤을 때 300개 넘었었는데 쭉 보면서 어떤 분이 저희 방송 나간 다음에 그때 저희가 이제 공개했던 그 자료 있잖아요. 그 계약 자료. 그것이 자기 자신도 이제 자기가 찾아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겠다고 혹시 저희 이제 그 방송 보도 이후에 혹시 그쪽에서 무슨 자료를 삭제했거나 그런 거 아니냐고 어떤 분이 댓글에 궁금증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그 다트 금융감독원의 전자공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다트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뒤져봤어요. 다시 찾아봤는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제가 그분한테 답글을 달아드렸는데 그 자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고요. 이마트 공시 자료 보시면 되고 이마트 공시 자료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그 공시 의무도 있고 수백 개 이상 혹시 올라와 있을 텐데 거기 제가 저희들이 그때 방송 화면 다시 한번 이따 보여주실 때 보시고 아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계약 자료 그 공시 자료가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의 이 논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지금 지난주 이렇게 지난주 방송하면서 솔직히 그 정용진 부회장이 이런 논란이 일으키거나 이렇게 빠질 거라고 이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솔직히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죠. 원래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논란 자체가 작년 11월 달부터 처음에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있었고 갑자기 올해 초에 이제 그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과 함께 멸공 논란을 번지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치권으로 또 다시 그게 또 이제 그 윤석열 대선 후보가 또 그걸 또 받고 또 야권에서 또 멸공 릴레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정용진 부회장이 또 조국 전 그 법무부 장관의 또 그 트윗을 또 리트윗하고 또 그것이 또 확산되고 그것이 또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 진영 간에 또 싸움이 돼가면서 일부에서 또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또 구매 운동이 일어나고 하여튼 사회적 논란까지 번졌죠. 그렇죠. 사실 이 정도까지 논란이 벌어질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논란이 확산된 측면은 분명히 정용진 부회장에 있는 건 분명하고 또 그것이 또 그 주식시장 경제에 직접적으로 또 그 회사의 주가에도 결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 봤는데 뭐 사과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는데 그 SNS 인스타에 보면은 사과 죄송하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사실. 맞아요. 네. 그 사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다른데 전부 다 언론들도 뭐 사과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그걸 뭐 꼼꼼히 찾아봤잖아요. 도대체 이게 이 사과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약간 뜬금없는 사과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사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곰곰이 한번 보자. 이게 정말로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지. 근데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할 때 제대로 된 사과 죄송하다, 사과한다라는 표현 자체도 없고, 그리고 그 문장 자체도 그리고 그 한국노총 이마트 노동조합의 기사의 그 포스팅에서 마치 친노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듯한, 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마트 노조의 다른 어떤 그 이마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판매자들이 지금 이마트 앞에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고, 물론 이마트 노동조합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물론 한국노총에는 이마트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이죠. 그분들의 또 의견도 맞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럼 또 다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영진 부회장은 전혀 뭐 그 자기의 어떤 선택적 사과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사과라고 하면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과를 한다고 하면 사과를 받는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쉽게 말하면 자기 어떤 불필요한 멸공 논란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런 뭐 그 주식시장에서 그 신세계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 주가가 한때 폭락을 했을 때 그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어떻게 그분들한테 어떻게 사과를 그 내용도 없어요. 그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또 그 막 불매운동, 스타벅스와 이마트 막 불매운동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사실상 자기 어떤 사업장이나 그 매장이나 이런 걸 발길을 끊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스태프나 직원들, 그리고 노동자들한테도 불안감을 충분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그런 논란으로 인해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게 불안감이 되고,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다음에 그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협력 회사들까지 생각을 하면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정말로 그런 분들한테 그런 뭐 주주, 직원, 그다음에 소비자, 그다음에 자기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협력 회사들,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사과를 해야죠.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었죠. 네. 와, 이게 파장이 정말 이 단편적인 게 아니라 나비 효과처럼 다 영향을 미치니까 두루두루 사과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한다는 말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사과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지 않고서는 그걸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자기가 정말로 진정했던 그 잘못에 대한 반성과 그런 사과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그 정도는,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그 정도의 그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뭐 경제학을 갖다 공부하신 분이라면 그 정도를 생각을 못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사람 마음에 들어갔다 나와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추정을 해보고요. 단지 저의 생각이죠. 네. 그런데 그 사과 김 기자가 추적을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요. 눈에 이것도 보이잖아요. 눈에. 그것도 참. 이걸 하나하나 짜 맞춰 보면은 사과할 수밖에 없었네. 이것도 언론들이 좀 더 파보고 뒤져보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치 뭐 얼마 크게 뭐 새롭게 뭐 발굴해낸 것도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 다시 한번 뒤져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였는데, 그 다른 언론은 거의 나오지 않았죠.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용진 부회장이 그렇게 가만히 있다 갑자기 사과를 하게 됐을까? 그리고 그렇게 불매운동이 왜 어떻게 이 사과까지 이끌어졌을까?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그렇죠. 일었었죠. 그렇죠. 그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그게 보니까 그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고 특히 또 정용진 부회장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미국에서 뭐 공부할 때 굉장히 스타벅스 매장에 뭐 필이 꽂혔는지 자기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의 스타벅스를 키우는 어떤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 뭐 자료 사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스타벅스가 되게 또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마트 스타벅스 실적 비교 있잖아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그 이마트가 엄청나게 크죠. 그 규모나 할인전 그
그 매장 자체가 규모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 한 2년 3년 사이에 매출만 따져도 이마트는 지금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그래도 11조 코로나 작년에 더 좀 떨어졌습니다만 네. 한 10조 평균 한 10조 정도. 아하. 스타벅스는 그 이 코로나 뭐 영업 시간 제한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꾸준히 매출이 오릅니다. 1조 8,600, 1조 9,200. 또 이제 아마 올해는 저게 지금 3분기까지 누적인데 올해 2조 3천인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코로나 시국에 그리고 그 영업 시간이 단축되고 매장을 9시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엄청나게 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더 많이 늘었어요. 매년 지금 보시면 3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면서 이마트를 추월을 합니다. 이마트를 추월을 해요. 그러니까 매출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 영업이익은 이마트를 추월해서 2천억이 넘어요. 그러면 얼마나 스타벅스가 효자 기업이겠어요. 이마트 그룹 신세계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회사가 된 거죠. 스타벅스가. 네.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그 원래 스타벅스가 한국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50대 5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인수를 해버립니다. 이제 이마트 정용진 부회장이. 그래서 이게 이제 지분을 그렇죠. 다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도 다 못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못 가져왔죠. 그때 또 설명을 드리면 지난 방송에 한번 다 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50 지분을 다 못 가져와서 17.5%만 가져오고 나머지 32.5%는 싱가포르 투자청이라고 다른 외국 자본을 힘을 빌려서 이제 인수를 합니다. 17.5% 그 주식이 한 70만 주 돼요. 그거 인수하는 데는 현금으로 줘요. 한 4천억 넘게. 그러면서 계약을 맺죠, 서로. 네. 그 주식 양도 계약, 인수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 내용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마트 신세계 입장에 보면 굴욕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그 안에. 예. 박정우 기자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굴욕적인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스타벅스가 불매 운동까지 휘말릴 정도로 물론 구매 운동도 있었죠. 구매 운동도 있었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불매를 하겠다는 이런 인증샷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인터넷에 올리고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시끄러워지면 미국 본사 스타벅스에서 자신의 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 정용진 부회장은 이걸 뺏긴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이제 반납해야 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막았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사안을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 그룹 신세계 이마트 그룹에서 스타벅스가 찾아오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고 또 그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굉장히 알짜 기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지분을 다 인수하면서 그 SCK인가요? SK 코리아로 바뀌었죠. 컴퍼니로. 그러면서 그 스타벅스 코리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 그룹에서의 위치가 엄청나게 커졌고 문제는 그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그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와 그 계약 주식 양도 계약을 맺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건 옵션을 겁니다. 콜 옵션이라고. 콜 옵션이면 어떤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우 기자하고 저하고 어떤 주식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는 해달라고 계약을 할 때 제가 박정우 기자의 주식을 다 나중에 다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가 갖고 또 그 권리를 가진 것 플러스 알파로 만약 박정우 기자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그 계약이 해지가 되고 내가 당신의 주식을 다 가져갈 때 35%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과 맺었던 계약 내용인데 이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한테는 거의 그냥 꿀 계약이 돼버린 싱가포르 투자청도 자신의 첫 번째 그 인수할 때 금액도 다 보장받고 나중에 주식도 다 되팔 수 있는 그 권리도 다 갖고 이마트에서 나중에 싱가포르 투자청 주식을 다 사주고 하여튼 이런 계약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싱가포르 투자청 계약이고요. 또 그 다음에 아마 화면 또 있으시면 준비되시면 이 내용이죠. 이 내용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스타벅스 코리아가 저번에 그 인수했을 때 70만 주 인수했을 때 그 취득 금액 현금으로 4,742억 원을 들여서 샀다는 거 그것을 이제 그때 올려놓은 그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그 계약 내용이 여기가 아까 저 검정색으로 쳐져 있는 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마트 당사 이마트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 그 부속 계약 쭉 나오죠. 그걸 하면서 콜 옵션을 부여했고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그리고 당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귀책 그러니까 당신 잘못 때문에 이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그 당사가 그러니까 이마트가 갖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 전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또 그 주식 매매 가격에 그 가격에서 35%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가져간다는 조항. 저 조항은 그 거의 유례 없는 조항입니다. 유례 없는 조항. 다른 어떤 그 기업, 사적 기업 사이의 어떤 주식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계약 과정에서 유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계약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불매운동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스타벅스 불매운동 확산이 되고 스타벅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전반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글로벌리하게 엄청나게 큰 전 세계 뻗어 있는 매장인데 한국 스타벅스의 정용진 그 회장의 이상한 멸공 논란이 인한 그런 그 불매운동 그리고 소비자들 불매운동과 인한 어떤 그 스타벅스의 이미지 추락 그것이 결국 미국 본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 미국 본사에서는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스타벅스의 이미지가 추락이 되고 당신네들 때문에 매출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하면 당신네들 때문에 이 해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마트 코리아가 갖고 있던 모든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 그룹에서 그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나고 있는 그렇죠. 주력 사업인 스타벅스 사업 못하게 된다면 또 손해 보면서 주식을 넘겨야 된다면 지분을 넘겨야 된다면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아마 신세계그룹 재무팀이나 이런 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정영진 부회장 잠깐 순간적으로 그걸 뭐 그냥 단순한 계약으로 이제 치부하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아마 신세계그룹에 있는 재무팀이나 이런 임원들 직원들은 그 내용도 자세히 잘 알고 있을 거고 아마 그런 내용들이 아마 보고가 됐을 겁니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과라는 거 빨리 뭐라도 좀 표현을 하시고 뭐라도 좀 이것이 진정되도록 하셔야 됩니다라는 아마 그런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만나본 재계 인사들이나 이런 임원들의 그런 시스템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특히 삼성가 쪽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주변에서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조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이걸 올렸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멸공 논란은 뭐 이렇게 일단락 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올라온 SNS의 게시물을 보면 필승이라는 게 그것도 웃기고 정영진 부회장이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이제 군대 용어를 계속 쓰면서 게시물 올려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그 필승도 마찬가지예요. 필승 논란도 그게 이제 멸공 논란 해가지고 사과하고 한 5일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무슨 책 읽었다고 책을 하나 올리면서 필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해보겠다 또. 근데 이제 그 책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MB 정부 때 고환율 정책을 써가지고 대기업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갖다 주고 중소상공인들한테 되게 큰 피해 내지는 물가를 상승하게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보수적 관점의 시장주의자의 그런 보수 경제 관료 그 사람이 어떤 쓴 책인데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밑줄 치면 자기가 필승을 외칩니다. 정영진 부회장이.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그 과연 이게 필승할 만한 일인가? 누굴 상대로 이게 뭐 미국 본사와 상대로 이기겠다는 건지 어떤 뭐 스타벅스 상대로 이기겠다는지 아니면 자기가 뭐 어떤 일을 이기겠다는지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으나 다만 그 멸공으로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했던 분이 그걸 다시 또 필승으로 얘기한다는 것도 제가 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진 않죠. 근데 그 필승 얘기를 적어서 올렸는데 이것도 이제 또 멸공으로 소비가 되고 맞습니다. 같이 이제 소비되는 그때 받아들이는 모습도 맞습니다. 그 필승 그 포스팅 밑에 댓글이 전부 다 멸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치 않다 하더라도 그 시장이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독자들은 그렇게 읽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또 그렇게 읽어주길 바란다고 하면 사진이 또 올라왔네요. 저 보시면 저 역사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는 저 책을 밑줄 쳐가면서 올리신 거죠. 역사가 당신을 전략적으로 만들고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강한 당신이 성공을 부르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네. 글쎄요. 강해져야겠다.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연 무슨 전략을? 그러니까 이마트 코리아, 이마트가 스타벅스 본사와 그런 계약을 과연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좀 아쉬울 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아까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정용진 부회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에 기업에 일하는 네. 그런 노동자들의 또 다 이제 생계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네네. 하다못해 뭐 스타벅스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우리 아르바이트 하신 분도 계시고, 네. 직원을 계약 맺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 연관이 돼 있고 이번에는 보니까 머리를 장발로 해서 햄버거를 먹는 뭐 사진까지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본 것 같은데. 엊그제입니다. 예, 어제 사진인가요? 예, 어제 사진도 그렇게 올리셨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좀 사진 어떤 의미인지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의미까지 저걸 확인하기가 처음에는 뭐 저도 그거를 보고 또 언론들이 저걸 또 그만 놔두지 않잖아요. 네, 기사화가 됐죠? 또 기사가 또 됐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참 안타까울 뿐이죠. 왜 저러실까? 물론 이제 뭐 자유죠. 뭐 당신이 어떻게 뭐 어떤 표현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도 있고 또 SNS라는 어떤 이런 공간에서 소통 여러 가지 그 뭐 독자가 됐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지지자들 됐든 팔로워들과 소통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또 정영진 부회장은 지금 팔로워가 저희보다는 이제 뒤쳐졌습니다. 저번 방송 때는 저희보다 많아가지고 저희가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겼네요. 이겼죠. 저희가 82만인가요? 네, 지금 82만 4천.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저희 지난주에는 정영진 부회장보다 조금 뒤지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일주일 만에 역전했어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역전했죠. 77만이라는 팔로워를 갖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면 또 이제 저렇게 사진 올린 다음에 언론들이 쓴 걸 가지고 또 포스팅을 또 했어요. 정영진 부회장이.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죠. 자기도 아니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한 걸 가지고 또 언론들은 왜 너희들은 날 또 뭐 씹냐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굉장히 불편한 그런 기색을 올린 또 포스팅을 했어요. 정영진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나는 SNS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진 올리고 하는데 왜 그걸 언론에서 기사화하고 이렇게 알리냐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삐딱하게 왜 너희들 또 왜 그렇게 또 나를 그렇게 보느냐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 불편한 심경이. 근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언론 보도가 꼭 뭐 썩 적절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물론 뭐 그런 언론 보도 행태에 여러 가지 좀 그런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걸 좀 더 뒤집어 놓고 봤을 때 정영진 부회장 스스로 한번 보시면 그 정영진 부회장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 뭐 팔로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신세계그룹이면 국내 재벌 순위 거의 10위권이거든요. 10위권에다가 국내 유통 재벌 1위고 글로벌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개인이 아닌 재계 총수의 1인 한 분이시고 그러면 당연히 언론 입장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경제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뉴스의 인물이거든요. 그럼 그분의 어떤 한마디, 그분의 어떤 언행, 그리고 그분이 내놓은 정책, 그분이 어떤 그 회사 뭐 추진하는 어떤 그런 뭐 사업 방향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관되어 있는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협력 회사들 아까 말씀하신 직원, 주주 그 미친 영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의 오너의 그런 어떤 언행과 그다음에 이런 포스팅이나 그다음에 그런 거 되게 중요하죠. 경제 뉴스를 다루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취재원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를 물론 이런 보도 방금 이런 장발 햄버거 먹방 보도 자체가 뭐 잘 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정용진 부회장이 갖고 있는 뉴스로서의 어떤 경제 뉴스로서의 인물은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것은 아니 뭐 이런 장발에다가 갑자기 머리 붙이셔가지고 먹방하고 그 사진도 뭐 자기 뭐 의사 표현이 여러 가지 뭐 하나의 일종이라고 하지만 아까 뭐 저희가 지금 이번 멸공 논란 그다음에 뭐 사과 뭐 필승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많은 국민들 소비자들이 지적한 게 뭐예요? 제발 좀 소비적이고 너무 소모적인 어떤 논란을 하지 말고 지금 되게 주요한 어떤 경제인으로서 좀 책임 있는 자세,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부분 이 얘기잖아요. 이 먹방 이 사진의 기사 댓글 제가 한번 살짝 봤어요. 도대체 댓글 기사에 대한 댓글. 예, 독자들은 이걸 어떻게 또 보실까?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다는 못 드리고 약간 좀 중립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그 네이버
포털 거기만 올라온 것들만 살짝 보더라도 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신세계 직원들은 자괴감이 생길 것 같다. 좀 어지간히 좀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고 인스타 중독 맞네. 관종이라고 하지 뭐 이런 얘기 있고 오너 리스크에서 관종 리스크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너 리스크에서 관종 리스크가 됐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멸공 뭐 이런 외치기 전에 이마트 판매 직원들 먼저 좀 생각해줘라. 기본급이 95만 원 정도 되는 거 알고나 있냐. 저러니까 재용이한테 계속 밀리지. 이분은 저희 그 방송을 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방송 때 그 마트 노조의 이마트 지부 직원 그들이 그 집회한 내용도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 판매 직원들이 급여가 기본급이 95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최저임금도 못 받고 지금 마트 노동자들 일하고 있는 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용진 부회장이 얘기하지 않으면고 무슨 멸공 논란. 근데 이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야 역시 이게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여론을 알려면 이런 기사의 댓글이나 이런 것 좀 보고 저희 방송을 좀 보시면 알 텐데.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뭐 그 당신께서 뭐 여러 가지 그 SNS 활동에 뭐 여러 가지 올리시고 뭐 그런 뭐 다 좋은데.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신이 위치한 어떤 그 책임에 걸맞는 아니 그 올리시는 거 저기 지금 이렇게 판매원 그 기본급 95만 원밖에 못 받고 있는 그 마트 노동자 자기 회사 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지금 추운데 밖에 나와서 집회하고 목소리 내시는데 그럼 현장 한번 가셔가지고 직접 가셔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 나눈 거 그런 걸 SNS에 올리시거나 그런 대화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그런 직원들 그다음에 스타벅스 스태프들 얼마나 고생 많아요. 저번에 지난 연말에 일 너무 많다고 이벤트 때문에 그렇죠. 이벤트 때문에 너무 많다고 힘들다고 트럭 시위했어요. 트럭 시위. 그 현장 트럭 시위했는데 정용진 부회장 그렇게 자기가 아낀다는 그 스타벅스 직원들이 힘들다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트럭 시위하는데 그러면 밖에 나와가지고 한마디라도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라도 올리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주시면 이런 장발에다가 괜히 먹방 사진보다는 훨 낫지 않을까. 정용진 부회장의 개인 SNS지만 모든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럼요. 특히 이 그룹의 오너로서 또 그런 책임감이나 임무는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뭐 견뎌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스타벅스가 어쨌든 이제 불매 운동까지 몰리게 된 상황, 구매 운동도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이 자체가 리스크로 계속 가고 있고 특히 오너 리스크, 특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관종 리스크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거는 뭐 이 밖에서 볼 때도 이제 그룹 내에서 볼 때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걸 좀 바꿔야 되는 특히 이제 오너기 때문에 밑에 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현장에 계신 분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최현실님이 실시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찐경제 방송한 다음에 처음으로 실시간 후원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습니까? 제 느낌은 좀 그런데 그만큼 찐경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받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혹시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구독 버튼 휴대폰에 보시면 구독이란 글자가 있거든요. 구독이 안 돼 있으면 빨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빨간색을 빼주세요. 구독 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구독 중이라고 바뀌면서 빨간색이 빠지기 때문에 구독 쭉 꼭 눌러주시고 010-3270-3828 010-3270-3828 연락 주시면 오마이TV 이렇게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게 후원과 응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고맙겠고요. 최현실님도 실시간 후원 고맙습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정용진 부회장의 얘기 이게 뭐 먹방 사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리뷰를 해봤고 더 이상 이제 별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등장 안 하겠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겠습니다. 3전석 출연을 했네요. 정용진 부회장. 다음 주에 보도록.